네, 반갑습니다. 주식단타 김프로입니다. 오늘 18년 11월 7일 여덟 번째 방송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당일 주도주 선정과 실제 제가 매매한 내역으로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업투자자이고요. 작년 키움증권 실전투자대회 3000리그에 나가서 30일간 수익률 158%로 4위에 입상한 바 있습니다. 저의 그 단타 매매일지는 네이버 블로그에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요. 왼쪽 상단에 주식 단타 김프로 블로그 방문하셔서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자, 수급을 먼저 보죠. 코스닥. 외국인이 오늘도 마이너스 109억 순매도 했고요. 기관은 1730억 순매도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매도였습니다. 지금 현물을 기관 외국인이 지금 계속 던지고 있죠. 예. 자, 선물 부분은 어, 외국인이 이제 오전장은 매도를 했었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뭐 오후장도 매도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기관은 매수였다가 그죠? 기관은 매수였다가 이제 막판에 장 끝나고 나서네요. 장 끝나고 나서 좀 팔았고, 선물은 좀 기관이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치고받은 뭐 그런 장세였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자, 기관의 현물 매도를 오늘 같은 다시 오전장부터 다시 한번 보죠. 오전장의 현물 쪽을 보면은 아침에 이제 양매도로 시작을 했었죠. 양매도 시작하다가 외국인은 현물에서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기관은 현물 매도를 계속 늘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예, 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오전에 이제 뭐 매도이든 매수이든 포지션이 정해지면은 그 방향성을 이제 계속 잃지 않고 계속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 일종의 이제 기관의 패턴이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장도 이렇게 양매도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현물이 기관 외국인 양매도로 나오다 보니까 딱히 수급 주도주는 보이지 않는 뭐 그런 장세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예. 시장의 주인들이 계속 팔다 보니까 뭐 기관 외 수급주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그 수급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수급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은, 잠시만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일별 동향을 보시면, 오늘 한번 봐보세요. 오늘 기간이 마이너스 1650억이 나왔는데, 연기금이 오늘 1327억을 팔았습니다. 예. 아니, 이런 하락 장세에 시장을 방어해야 할 연기금이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1300억을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시장 흐름이, 자,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업종 종합 차트 한번 제가 다시 띄워볼게요. 자,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수 차트하고, 예, 종목별 투자자 현황하고 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시장을 한번 봐보세요. 자, 최저점 10월 30일, 그 다음에 10월 29일이었죠. 예, 이날 엄청난 투매가 나왔었어요. 이날 누가 팔았습니까? 이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이날 10월 29일 날에는 개인이 3천억 매도를 했습니다. 10월 29일 날. 예, 그 다음에 10월 30일 날 개인이 거의 2,700억 매도를 했죠. 이 이틀 동안에 무려 5,700억을 개인이 최저점에 패대기를 친 겁니다. 이 물량 누가 받아갔어요, 지금? 나와 있죠, 옆에. 외국인이 거의 한 2,100억, 그 다음에 기관이 거의 한 3,500억 정도 받아갔죠. 예. 개인이 최저점에 투매로 다 반대 매매 나와서, 예? 손절매 치고, 기관 외국인들이 저점에서 그냥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수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기술적 반등은 또 누가 만들었어요? 개인이 만들었어요. 개인이. 예. 그러면 올라오는 동안 또 판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봐보세요.
예, 기간이 지금 3일 연속 거의 3,700억 순매도 했죠. 그죠? 이 물량이 어딥니까 지금? 지금 이 지점에서 한 물량이잖아요. 예, 길속 반등 나오니까 기간은 그냥 다 던지는 겁니다. 예. 따라서 자, 최저점에 개미가 다 털리고 반등에는 개미가 다 받고 있어요. 이러니 이제 우리 개인들이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들과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좀 시장의 주인인 기관 외인들과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들이 팔면 우리도 팔고, 이들이 살 때 우리도 사야 한다 이겁니다. 이들과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예. 왜 그렇겠습니까? 이 시장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 이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관 외국인이죠. 예. 실은 자금을 보면, 지금 보면은 기관 외국인 물량만큼 다 누가 받아주고 있어요? 개인이 받아주고 있죠. 예. 실은 자금은 개인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개인은 투매에 던지고 뭐 고점에서 사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 개인이 돈이 많은데 왜 개인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개인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따로따로. 예, 개개인이 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니 응집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단타하는 사람, 같이 투자하는 사람, 스윙하는 사람, 매수 매도 포지션이 다 다르고, 예? 뭐 남녀노소 뭐 구분할 거 없이 뭐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방향성이 없다. 모래알이랑 똑같다 이겁니다. 예, 응집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기관이나 외인은 방향성이 있어요. 돈을 쓸 때 확실하게 같이 쓴다는 거죠. 예. 오늘 뭐 기간 보셨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팔자 그러면 하루 종일 파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자 그러면 하루 종일 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확실하게 같이 쓰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그들에 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특히 기관 외국인이 시장의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이기 때문에 수급주 매매하시는 분들, 기관 메인 수급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들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들이 팔면 같이 팔고 살 땐 같이 사고 아시겠죠? 계속 해보시면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기관이 뭐 엄청나게 패대기 치면은 또 외국인들이 오후장에 엄청 투매를 던졌죠. 이런 식으로 현물이 양매도가 나오면 종목이 없어요. 종목이. 수급주 종목이 뭐 양매도 수급주 안 보입니다. 그럴 땐 안 하면 돼요. 예. 그럴 땐 양매도 수급주 안 보이면 굳이 뭐 수급주 막 사려고 뭐 아무나 사지 말고 그냥 안 사고 좀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정말 양매수 주도자 아닌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종목이 없는데 뭐하러 합니까? 예. 괜히 들어가봤자 손절하는 거예요. 반면에 시장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자, 상승 추세로 전환한다는 거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상승으로 틀었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는 뭐 당일 양매수 종목들 넘쳐납니다. 예, 엄청나게 나와요. 예, 뭐 하루에 뭐 몇십 종목씩 나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종목 안에서 계속 예? 저점 오면 사고 반등폭 나오면 팔고 단타 매매하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따라서 지금처럼 시장의 주인들이 팔 때는 자, 스윙 투자자, 기관 외인 수급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와서 내가 이제 수익선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부 물량이라도 좀 파는 거예요. 일부 물량으로 팔다가 더 올라가면은 그 위에서 이제 나머지 잔량들 대응하면 되고, 예? 음봉으로 확실하게 뭐, 자, 이제 반등 끝났어 라는 신호를 줄 때는 나머지 잔량 정리하고 기다리는 거죠.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오든가 아니면 뭐 투매가 또 기회를 주든가 뭐 그런 자리들을 변곡점의 구간에서 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이 구간은 변곡점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추세가 좀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세가 결정이 돼야 된다. 예. 뭐 추세라고 하면 뭐겠어요? 상승 아니면 하락이겠죠. 예. 대충 뭐 보면은 아니 대충이 아니고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양봉이 더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장 뭐 이제 미국 증시 그 중간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됐으니까 시장은 보통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불확실성을 악재로 판단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계속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뭐 증시에 대해 미치는 영향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와든 상관없어요. 예?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걸 이제 호재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냥 불확실성에 그러니까 이벤트 당일은 악재로 보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좀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불확실적인 거, 그러니까 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도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예. 뭔가 이제 확실한 게 결정이 되면은 그때는 돈이 확실하게 들어와요. 근데 불확실할 때는 그 자체가 악재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아마 시장의 주인들은 좀 매도를 더 던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방향성이 이제 나오겠죠. 여기서 강한 양봉이 나오면은 이제 이 중심선의 기울기가 좀 누그러뜨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이 더 상승을 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또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650선이든 이전 저점 617선, 600대 초반선 요 라인에서 지지를 해서 턴을 할 때 그때 또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자리 아니면 아예 617선이 무너지고 600선이 위협될 때 이런 투매 자리들 요때는 이제 추세가 뭐겠어요? 하락이겠죠. 하락. 쌍바닥을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다 그랬죠. 따라서 만약에 이 자리가 지지되지 않고 아예 그냥 무너졌다. 그러면은 투매 자리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때 또 투매 자리부터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기술적 반등폭 나올 때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을 하면 된다 이거죠. 예, 따라서 이제 변곡점 구간에서는 확실한 종목만 가지고 해야 된다. 예, 당일 양매수 수급 주도주, 당일 양매수로 들어오는 종목을 가지고 해야지 애매하게 뭐 들어오는 종목 예? 그런 거 하면은 괜히 손절 나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좀 기다려 봅시다. 아마 좀 기다려 보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변곡점 구간이 끝나면 방향성이 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오늘도 뭐 대응을 뭐 크게 한 게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한 게 없고 한국카본 오늘 한 종목 들어갔다가 이 종목 한국카본 이거 들어갔다가 손절매했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는 타점에 대한 근거는 아침에 이 종목이 양매수가 들어왔었단 말이죠. 자, 거래원하고 좀 같이 볼게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부가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봐보죠. 자, 이 종목 보면은 아침에 보면 이제 메릴린치 보이죠? 메릴린치가 장 초반에 이 산 거 보이시죠? 순매수. 메릴린치가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JP 모간서울도 들어왔었어요. 그 다음에 KTB 뭐 이런 식으로 DB금투 이렇게 하면서 양의 수급이 들어와서 전고점을 이제 이 돌파할 것 같은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시그널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터져 있었고 그래서는 신고가 그러니까 당일 신고가 쓰고 첫 자리 눌림 지점 이 지점에 저는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딱 사고 나서 봤더니 갑자기 기간 매도 단주가 제가 이제 딱 시점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걸 누가 팔았냐? 자, 봐보세요. 이 누구였지? 대신, 예. 보면은 이제, 잠시만요. 대신증권이었던 것 같은데. 예. 대신증권, 부국증권, 그 다음에, 한양증권, 그리고 바로투자증권, 아, 여기 있네. 한화증권. 지금 보이시죠, 지금? 한화증권, 이거 보이세요? 940단주? 940 매도 단주가 이때까지는 이제 제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이 11시 1분에 떴잖아요. 11시 1분에 22,468주. 이게 22,468을 한 번에 던진 게 아니라 그랬죠. 계속 팔고 있다가 둘둘 468이 이제 하위 상위 거래원 5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때 보인 거예요. 그래서 940 매도 단주가 막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들어간 거는 11시 24분 요때쯤이었어요. 요때 들어왔다가 이제 940 사라졌죠. 아, 940 때문에 투매가 좀 나왔구나 하고 일단 타점에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940 매도 단주가 계속 나오고, 게다가 뭐 다른 매도 단주들이 막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뭐 방법이 없죠. 940이면은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종목이 오늘 좀 거래대금이 터졌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거의 900주 가까이니까 이게 지금 7,000원짜리가 900주면은 얼마에 630만 원이죠. 3분 단위로 600만 원씩 계속 날리는 거예요. 네. 이 평소에 거래대금 이거 50억도 안 되는 종목인데 이 정도로 나오면은 일단 매도 단주가 500만 원 이상 뭐 1000만 원 가까이 된다. 그러면 연기금을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연기금이 이거는 던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계속 매도 단주가 세게 나오길래 그냥 손절했어요. 예. 요때 손절했죠. 요때 딱 뭐 한 30분 보다가, 예, 이때까지만 해도 어쨌든 외국인이 좀 지켜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매도 단주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외국인도 이제 못 버티고 같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양매도가 되는 거죠. 예. 아침에 둘이 같이 뭐 양매수로, 이거 보세요. 거래량이 지금 얼마큼 들어왔습니까? 지금 요때 짱대 양봉으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은 사인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기관 매도 단주가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도 못 버티고 그냥 손절 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매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딱 30분 보고, 예, 그냥 잘라냈어요. 예.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이었나요? 그제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손절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기계가 아니잖아요. 예. 실수를 제가 봤을 때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항상 실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실은 이제 매수를 잘하는 것보다 손절매의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또 실력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이제 기법에 맞게 매수를 했으나 상황이 양매도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손절매 빨리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예.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원칙이 다들 뭐 있으시겠지만 원칙이 정해지면은 일단 그 원칙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줄 때가 이제 정말 많아요. 똑같은 실수, 뭐 이런 거 반복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럴 때는 본인의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손절매를 쳐야 될 때는 손절매를 해야 합니다. 괜히 이제 비중이 늘어나고 뭐 일주일, 2주일 넘도록, 예? 손절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든가요? 결국 이거 뭐 눈덩이가 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손절을 해야 된다. 예, 매수도 중요하지만 매수보다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이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선알미늄이라는 종목 했어요. 자, 이 종목 한번 보죠. 자, 이 종목은 테마주인데, 자, 테마주인데,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을 했었죠. 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이낙연 총리 관련해가지고 뭐 대선 뭐 정치 테마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찌됐든 재료가 어찌됐든 일단 돈이 들어온 걸 보면은 최근에 이제 돈이 계속 들어왔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계속 세력이 매집했다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오늘도 보면은 어쨌든 양봉이잖아요. 근데 올렸다가 뭐 털어먹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 식으로 그 전에도 보면은 이런 거죠. 이날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 털고 다시 정고점 근처까지 올렸다가 다시 털어버리면 여기서 산 물량을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면 이때쯤 되면 이제 물량 없는 거예요. 예. 그치만 봉은 양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세력 물량이 들어온 거는 요 막판이에요, 막판. 14시 이후에 예, 쭉쭉 뻗어나가는 짱대 양봉. 요런 게 이제 세력이 들어오는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도 또 털고 또 매집했다 또 털고 이러다가 자, 이제 오늘 다시 전고점 돌파를 했었죠. 전고점 돌파하고 짱대 양봉 쭉쭉 나왔잖아요. 이렇게 요런 봉들이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이 종목을 이제 잘 보시면은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일단 이 종목이 출발을 한 게 10월 30일부터죠. 10월 30일부터 계속 세력이 예, 올렸다가 털고 올렸다가 털고 올렸다가 털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세력이 들어오긴 했지만은 물량을 계속 털면서 들어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력의 평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왜? 아니 10월 30일부터 계속 그 작업을 했으니까 예, 당연히 평단이 낮을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더라도 그냥 딱 가운데만 그거만 얼마예요 벌써? 뭐 한 1,500원 이쯤 아닐까? 이쯤이겠죠. 예. 근데 이제 중간중간 물량을 상당히 정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요 자리보다는 높겠죠. 예. 요쯤? 뭐 당일 들어온 거, 자, 당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700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점이 1,995원까지 갔으니까 보면은 가운데로 보면 한 이쯤 되겠죠. 근데 이쯤이 아니고 실은 여기보다 더 아래예요. 예, 한 뭐 1,800원 선 내지는 그 아래, 예, 그 아래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예. 왜 그러냐? 이 세력이 살 때는 언제 샀어요? 장 초반에 샀잖아요. 9시부터 9시 6분 동안 요때 여기서 많이 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 샀잖아요. 요 구간, 요 구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끌어올렸죠. 그런데 호가를 잡아먹을 때 위로 그냥 시장가로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호가를 받치죠. 네, 매도가 별로 안 나오게. 초반에 그냥 할 때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미 가격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력의 평단을 가운데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보다 좀 더 아래쪽. 예, 이쯤이 이제 세력의 평단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보면은 오후장에 투매가 나왔죠. 예.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왜 투매가 나왔을까요? 그전에는 그래도 투매가 좀 나왔다가도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또 매도가 나오고 뭐 그런 식의 방향성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냥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저점까지 거의 몇 프로가 떨어진 거냐면 고점 대비 15%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 떨어진 거예요. 15%. 예, 하루 만에 15% 폭락한 겁니다. 고점에서. 자, 이런 패턴이 왜 나오느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의 제도를 좀 아실 필요성이 있어요. 예. 자, 오늘 장마감 끝나고 나서 16시 17분에 남선 알루미늄에 대한 공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 지금 이거 보이시죠?
단기가요 완화 장치 발동 예고. 예. 발동 예고일 11월 18일 오늘자입니다. 자,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자, 아래 보면은 이 세 가지 요건에 충족됐을 때 우리는 이제 단기가열 발동 예고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충족되면 나오냐? 그게 아니에요. 예. 이 조건이 두 번 충족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거래일 이내에 요게 두 번 충족되면은 그때 장 마감 후 공시가 나옵니다. 보통 한 16시 한 20분 어간쯤에, 그러니까 16시 10분에서 16시 20분 내지 16시 30분 그 사이에 요 공시가 나가요. 예. 자, 그러면 이 공시가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예. 악재예요, 악재. 예. 시장에서는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이 조건을 세 번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어느 특정일에 아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해당 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발동 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일 거래일부터 단기간 완화 장치를 발동을 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일단 이 조건을 두 번째 충족을 해가지고 내가 경고 한번 날린 거야. 예고 한번 날린 거야.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공시죠. 자, 그런데 오늘 11월 8일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10거래일 안에 너 이거 한 번 더 충족하면은 너 단기간 완화장치 발동이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발동이 되면은 이 종목을 이제 3거래일 동안, 예? 단기간 완화장치 발동일로부터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를 하게 됩니다. 예. 여기 또 나와 있죠. 단기간 완화장치가 발동되면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방식 적용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공시 나오면은 그냥 에이씨 뭔 말을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내용을 한번 읽어봐 보세요. 예. 3거래일간 30분 단위. 자, 30분 단위로 체결이 되면은 어떨까요? 예? 물량을 막 팍팍 던질 수가 있어요? 예? 자, 이 종목의 주인이 뭐 누가 됐든 예? 누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분이, 예? 30분 단위로 체결되면은 내가 이걸 아무리 잘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물량을 날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물량을 날리기 쉽지가 않아요. 거래량이 확 줄어듭니다.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떠넘겨야 수익이 남을 텐데 물량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진다는 얘기예요. 예. 따라서 세력들은 이 단기가열 완화 장치를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대부분. 예. 제가 봤을 때는 거래대금, 그러니까 세력의 물량이 거의 300억 이상, 500억 이상 이 정도 되지 않는 한 그냥 100억대 수준 내지 100억 미만대로 들어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완화 장치까지 안 가고 물량을 다 정리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세력이 이걸 아는 거예요. 자, 여기 일봉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수식을 이용을 해서 이걸 이제 표시를 되게끔 해놨어요. 예. 그래서 그것까지 좀 그렇고 어쨌든 여기 보면 두 번째라고 이제 떠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이거를 매매를 할 때는 이 화살 표시가 없었어요. 이게 왜 없었냐? 이게 이제 거래량 조건이 있단 말이죠. 거래량 조건이 있어요. 거래량도 같이 보면 여기 이제 나오죠. 최근 이 거래일 평균 회전율, 이게 이제 거래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그때는 이제 덜 터져 있어가지고 그냥 타점에 들어간 거죠. 눌린 타점, 신고가 경신 눌린 타점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단기가열 발동 이유가 이제 예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짧게 수익 먹었습니다. 그냥 저는 보면은 이때는 이제 욕심 안 내는 거죠. 네. 딱 보고 매수했다가도 매수를 일단 하고 나서 확인한 거죠. 이상하네. 단기가 발동 예고네. 그래서 그냥 1% 수익이라도 그냥 챙겨 나오는 겁니다. 예. 왜?
이거 투매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세력 물량이 이 종목은 그렇게 큰 세력이 아니에요. 거래대금이 뭐 1000억 이상 터졌다고 해가지고 뭐 세력 물량이 300억 이상, 400억 이상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은 기껏해봤자 세력 물량이 뭐 100억 내외예요. 100억 내외. 예. 그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이 크지 않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냥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실은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정도로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예. 단기가열 발동 예고가 예상이 될 때에는 오후장에 투매가 나올 확률이 높다. 예. 투매가 나올 확률이 높다. 종목 하나만 제가 더 보수 한번 봐보죠. 자, 샘표라는 종목 한번 봐볼게요.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죠. 이날이죠, 이날. 언제입니까? 10월 1일. 자, 10월 1일자를 보면은 이날도 네, 단기가열 발동 예고 2일차. 그러니까 단기가열 발동 예고가 예상되는 그날이었단 말이죠. 네, 이날입니다, 이날. 이날 주가 보이시죠? 네. 이날 분명히 종고점 돌파했어요. 종고점 돌파하고 장중 고가가 18%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돈 너무 많이 썼어요. 여기 보면은 거래량. 그죠? 예.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또 상식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돈을 썼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가운데만 구워도 여기쯤 아닙니까? 그쵸? 그럼 가운데보다 더 아래로 구워봅시다. 그럼 이 자리예요. 예. 근데 물량이 여기 아래까지도 더 떨어지잖아요. 그죠? 오후장에. 자, 이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지금 이게 처음 충족된 게 9월 17일 날 단기가열 조건을 충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일차 1, 2, 3, 4, 5, 6, 7 7거래일째에 이날 종가 돌파하고 또 이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세력이 안 거죠. 이거 종고점 돌파할 때까지 돈 쓰고 오후장에 물량 다 날려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여기서 턴 거예요. 털고 다시 종고점 돌파하는 척. 이때는 돈 많이 안 쓰죠. 돌파하는 척 하다가 다시 물량 패대기 친 거예요. 예. 그때는 그냥 뭐 평단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투매 그냥 싹 날리는 겁니다. 예. 보유하고 있는 물량 자기네 예? 평단 자기네들이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는 그냥 물량 패대기 칩니다. 자기네들이 견딜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일단 물량 싹 날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단기가열 발동 예고를 좀 피하려고 해요. 피하려고. 근데 이제 그거를 못 피할 때도 있어요. 예. 개인이 뭐 갑자기 물량을 받쳐주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은 본인들이 물량을 최대한 던져서 발동 예고를 안 만들어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날 단일가 어떻게 되는가요? 발동 공시 나오면 단일가 빠집니다. 단일가 빠져요. 일단 단일가 하락합니다. 이날도 보세요. 그 다음날 하락했잖아요. 개파락 마이너스 1.7% 개파락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세력의 물량이 남아있다면 다시 올렸다가 또 털어먹는 거죠. 예. 그 다음날은 거의 하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올렸다 하더라도 다시 떨어집니다. 왜? 어차피 단기가열 발동 예고가 이제 공시가 됐기 때문에 이날이 10월 1일 날 종가가 얼마였어요? 49,000원이었죠. 어느 순간 거래량이 터지면서 49,000원만 넘어가면은 단기가열 발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단일가 3거래일 동안 단일가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 정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래서 그냥 요 자리까지 올렸다가 털어먹고 절대 정고점 돌파 안 하죠. 정고점 돌파 안 하고 계속 털어먹는 계속 털어먹고 또 털어먹고 또 털어먹고 그래서 이제 물량 다 소진되면 이제 단기가열 껍데기만 이제 개인들한테 넘기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이때까지도 개인의 세력이 물량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또 작업합니다. 또 단타라고 또 단타라고 이런 식으로. 예. 따라서 크게 올라가는 경우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DPC도 한번 볼게요. DPC도 자 보세요. 이날이 언제입니까? 10월 12일 날 이날 첫
조건을 만족을 한 거예요. 이날은 공시 안 나옵니다. 이날은 단기가율 완화 장치에 대한 그 예고가 안 나와요. 언제 나온다 그랬죠? 두 번째로 충정하면 나온다 그랬죠. 그날이 이제 이날이죠. 10월 15일. 한번 볼까요? DPC 보면은 10월 15일 이날이네요. 그죠? 여기 나왔잖아요. 아, 잠깐만. 여기 나왔잖아요. 16시 23분. 단기가율 완화 장치 발동 예고. 나오잖아요. 예. 그죠?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거 나올지 다 예상하고 매매하는 거예요. 다 예상하고. 자, 그런데 이 종목은 세력이 돈을 작정하고 들어왔어요. 작정하고. 예. 간혹 세력 물량이 뭐 100억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0억대 미만이거나 뭐 많아봤자 100억. 이런 종목들은 그냥 물량 최대한 던집니다. 예. 그런데 그 이상인 종목들, 예? 이거 이날 거래량이 얼마 터졌어요? 거래대금이 1850억, 이날 전날 또 820억. 근데 물량이 연속적으로 들어왔죠. 이거는 세력의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으로 승부한 겁니다. 예. 원래 오후장에 투매가 나야 되는데 투매가 안 나오고 세력의 물량이 돈을 더 써서 어쨌든 상한가까지 말아버린 거예요. 예.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예. 이런 경우는 정말 대단한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예. 대단한 세력이 들어온 거니까 그런 종목은 투매가 나오면은 공략하면은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 아니, 세력이 물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날 단기가율 발동 예고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상한가에서 물량을 지금 계속 털어먹잖아요. 어떻게든 상한가는 만들긴 했지만 물량을 어떻게든 일단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 초반에 어땠습니까? 강하게 갔습니까? 가지 않았죠. 왜? 이 발동 예고가 10월 15일자로 발동 예고가 공시가 됐기 때문에 갭 상승도 아침 시초가가 0.2%밖에 안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하는 음봉들이, 이런 투매봉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왜? 이 종목을 언제입니까? 10월 16일 날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종가, 전일 종가, 발동 예고 공시가 나온 종가 6,140원. 이 금액을 이제 이 단가를 넘어가게 되면은 종가 기준으로 6,140원을 10월 16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넘어가게 되면은 단기가율 발동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틀 용소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바로 단기가율로 넘어가 버리면 물량 정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세력이 물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어땠습니까? 종가가. 예? 마이너스 0.5% 6,110원에 딱 맞춰놓은 거 아닙니까? 예? 털고 또 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 다음날도 주가가 쉽지가 않죠. 예. 거래량 터지면서 6,140원 넘어가 버리면은 단기가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세력이 물량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좀 단계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계속 요 교환 중에 물량을 다 털었죠. 그리고 나서 이날 10월 23일이죠. 자, 예고 발동되고 나서 1, 2, 3, 4, 5, 6인데 종가가 얼마였습니까? 6,200원 이면서 거래량도 터졌죠. 예. 이날 이제 단기가율이 발동이 된 거예요. 발동. 10월 23일 한번 봐보세요. 자, 10월 23일 이날이죠. 이날. 예, 세력이 이날 들어와서 털었어요. 그죠? 또 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털고, 들어왔다가 또 이론봉들 14일 33분 오후장 투매봉, 이거 보이세요? 예? 3분 만에 5%가 투매가 나온 거예요. 자, 이런 투매를 이거 누가 던졌겠어요? 이런 봉들. 예? 이 개인이 막, 예? 지금 이게 지금 6,000원인데 거래량이 거의 100만 주 이상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봉들이 3분 만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를 개인이 이렇게 막 던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죠. 이런 거는 이 종목의 주인이 물량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팔고
또 올렸다가 또 팔고, 또 잠깐 바닥에다 또 팍 팔고, 또 팍 팔고, 이런 봉들 음봉 보세요. 예? 137만 주 거래량이잖아요. 그냥 개인들한테 그냥 다 차익 매물 떠넘기는 거란 말이죠. 이런 봉들이. 의도적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단기 가열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 물량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또 물량을 또 받아버렸단 말이죠. 이때. 예. 그래가지고 결국 단기 가열에 들어가 버립니다. 예. 그러면 단기 가열에서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예. 세력이 이제 간혹 가다가 의도적으로 본인네도 물량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에 단기 가열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단기 가열을 이용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왜? 이때는 거래량을 터트리기가 어렵다 그랬죠. 예, 반대로 얘기하면은 돈을 조금만 써도 주가를 뻥튀기 해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돈을 조금씩 쓰더라도 계속 호가를 30분 단위로 올려버립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 파미 세력이 그렇게 했었죠. 발행 주식 수가 많다 보니까 세력이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발행 주식 수가 많아서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단기 가열을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 가열에서 돈 얼마 안 썼는데 단기 가열 기간 동안 3일 동안 계속 주가가 올라갑니다. 예. 근데 이 3거래일 동안 단기 가열 기간 동안 또 20% 이상 올라가면은 단일가 기간을 또 연장을 하거든요, 시장이. 예. 그래서 너 이상해. 너 이 새끼 너 3일 동안 너 더 해. 그래서 3일을 더 연장해 버려요. 근데 그 3일 동안 또 올라가 버립니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세력이 매집을 한 거죠. 예. 단일가 기간에다가 발행 주식이 많은 종목이 이렇게 세력 물량이 많은 채로 들어가 버리면 간혹 이제 이렇게 단일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종목은 단기 가열을 싫어한다. 예. 요 기간 중에 만약에 악재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 악재라도 하나 나오면은 가뜩이나 거래를 못 하는데 본인네들이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개인의 투매가 나와버리면은 바로 하한가 가버리거든요. 예, 물량 정리할 틈도 없이 그냥 하한가 가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랬죠. 예, 그건 누구나 똑같아요. 기관인 외국인이든 보통 이 주체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예, 그래서 단기가를 가기 전에 웬만하면 물량을 다 정리를 하려는 특성이 있어요. 최대한 물량을 좀 차익 매물 좀 일단 던져놓습니다. 물량이 뭐 남아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남아있으면 또 남아있는 대로 또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여요. 근데 일단 단기가열 발동 예고일이라든지 단기가열 발동일이라든지 이런 날, 이날이나 이런 날들은 좀 오후장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예, 오후장 투매가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남선알미늄이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예, 발동 예고에 걸려 있었고 세력이 뭐 충분히 매집도 했고 정고점 돌파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던질 일만 남은 거죠. 예, 당연히 발동 예고니까 그냥 미친 듯이 던지는 거예요, 이런 장. 그리고 나서 물량이 남아있으면 또 길수 반등 만들었다가 또 던지는 거예요. 종가 보세요, 종가. 종가에 2% 하락했잖아요. 이 짱대 음봉 보세요, 이거. 이 정도잖아요. 예, 이거 의도적으로 던진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좀 단기가열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예, 이 부분 좀 잘 알고 확실하게 알고 제가 매매하신 분들 그렇게 많이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제가 중요한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실은. 예, 그래서 그 기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시고, 예, 발동 예고, 그 다음에 발동일, 이날 오후장 투매, 예, 요것만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예, 발동 예고일과 발동일 오후장, 그때만 좀 오전장까지는 끌어올렸다가 오후장에 털어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만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자. 예,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얘기 또 해야죠. 예, 매일 제가 매매일지 올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블로그 방문하셔서 이웃 추가 해주시고요. 종목 상담소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메모 남겨놓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플러스 친구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꾸준히 뭐 저 아시는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들으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카톡으로 또 메시지가 가요. 예, 오늘의 동영상은 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하고 뭐 카카오 TV로도 볼 수가 있고 뭐 유튜브로도 볼 수가 있어요. 유튜브가 화질은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뭐 플러스 친구를 하시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동영상에 대한 설명이나 또 뭐 향후에 뭐 다른 내용이라도 정보를 좀 드릴 게 있으면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추가 신청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